네, 안녕하세요. 홈그리 정신입니다. 벌써 오늘이 금요일이네요. 네, 한 주가 되게 빨리 간 기분이죠. 날씨가 진짜 너무 많이 추워졌어요. 저도 독감 예방주사를 맞고 왔는데, 모두 따뜻하게 입으셔서 출퇴근길 감기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은, 한국 연애 시장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지인들 중에서도 소개팅이나 이런 것에 대한 되게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서 한번 연애와 결혼에 대한 인사이트를 한번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네, 우리는 가끔 TV 프로그램 나는 솔로라고 아시죠? 나는 솔로나 뭐 환승연애나 뭐 이런 연애 프로그램들을 보면서 가볍게 웃곤 하잖아요. 뭐 킬링타임용이 될 수도 있고.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굉장히 씁쓸한 현실이 보이는데요. 나는 솔로는 특히 남녀 12명이 출연을 하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커플이 된 거는 최근 나는 솔로 29기 같은 경우에 단 한 쌍이 있다고 해요. 네, 그 한 쌍도 사실 엄청난 확률이죠. 실제로 결혼까지 한 거니까. 네, 성사 확률로 따지면 8% 정도밖에 안 돼요. 물론 방송은 어쨌거나 예능이지만 이게 지금 한국의 연애 결혼 시장의 축소판이라는 거를 우리는 이제 인정을 해야 됩니다. 연애는커녕 소개팅조차 잘 이어지지 않고 30대 중후반이 돼서도 여전히 혼자인 친구들이 계속 늘어나고, 결혼이 이제 하면 좋은 것이 아니고 성공한 사람만 할 수 있는 미션처럼 이렇게 변해버렸거든요. 뭐 그 성공은 뭐 경제적 부나 뭐 그런 직업의 안정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네,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오늘의 대한민국 2030이 연애와 결혼에서 겪는 어떤 심리적인 압박이나, 그리고 그 뒤에 숨어있는 사회 구조와 시장 논리, 마지막으로 조금이라도 나를 구하고 관계를 지킬 수 있는 현실적인 관점에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왜 한국은 연애 성공률이 낮아지고 있을까요, 여러분? 통계청 자료를 보면 23년도에 혼인 건수는 역대 최저, 출산율은 세계 최초로 0.7을 기록을 했습니다. 네, 서울 기준의 결혼 중개업계에서 말하는 소개팅 후 어떻게 보면 연애 성공률은 약 12%에 불과하다고 해요. 네, 요즘 결혼의 듀오 많이 이용을 하잖아요. 듀오에서는 하루 6쌍이 성혼을 하는데 누적은 4만 7천 건이 넘어요. 네, 회원 3만 6천 명 중에 성혼율은 근데 약 10%예요. 실제 결혼까지 이어진 확률은 훨씬 더 낮습니다. 한국 연애 시장은 이처럼 힘듭니다. 단순히 요즘 사람들 눈이 높아져서 그래 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더 구조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인간 본능의 강화입니다. 심리학자 데이비드 버스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의 연구에 따르면 남녀가 선호하는 배우자 조건은 전 세계적으로 거의 동일하다고 합니다. 이 연구는 37개의 문화권 10,000명 이상을 표본으로 했는데요. 남성은 젊음과 외모 그리고 건강성, 네, 이건 37개 문화권에서 36개에 해당이 됐습니다. 여성 같은 경우는 능력 그리고 사회적 지위, 안정성, 이 세 가지가 100% 응답이 나왔어요. 과거에는 본능 위에 현실이 있었기 때문에 좋아하는 마음이 모든 걸 이겼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본능만이 아니라 선택 기준 자체가 이렇게 데이터화되고 있습니다. 네, 여자는 경제적 안정을 가진 남자를 원하고 남자는 이쁜 외모를 원하는 게 드러난 거죠. 이 결과는 진화 심리적으로 여성의 높은 부모 투자, 임신이나 양육 때문에 자원 제공자를, 그리고 남성의 경우 생식력을 우선한다는 설명을 뒷받침합니다. 문화 초월적 보편성을 강조하지만 최근 연구에서 문화 개인차도 일부 확인됐습니다. 네, 키나 학력, 직업, 연봉, 자산, 부모 배경 등 마치 저희 축구를 보면 FA 선수가 스카우팅 표처럼 이렇게 점수화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결국은 사랑은 사라지고 평가만 남은 겁니다. 요즘 소개팅은 사실상 5단계의 평가 시스템입니다. 첫 번째, 외모죠. 본인의 취향이 아니라 남들에게 부끄럽지 않을 기준을 찾아다닙니다. 두 번째는 성격이에요. 자, 외모가 합격했으면 이제 성격을 봅니다. MBTI가 성격 분석의 기준으로 쓰기 시작한 거는 실제로 본인이 불안하기 때문이에요. 한번 잘못 만나면 관계 비용이 너무 크다는 걸 모두 알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상대가 기분 나쁘지 않는 그런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그게 MBTI거든요. 그래서 소개팅에서 요즘 MBTI 안 물어보는 사람 없잖아요. 3단계는 학력과 직업입니다. 인서울은 최소한 대화가 통하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있어요. 결코 건강하지 않지만 사회가 만들어낸 신호체계입니다. 네, 4단계는요, 자산인데요. 너 얼마 모았어? 혹시 얼마 모으셨어요? 이렇게 직접 묻지 않아도 소비 습관으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결혼정보에서 가면 이건 더 노골적이에요. A등급, B등급으로 사람을 나누고 매칭 단가가 정가처럼 그렇게 책정이 됩니다. 5단계는 집안 배경이에요. 자, 이제 이 모든 걸 통과하면 집안 배경으로 가는데요. 부모님의 노후 상태나 형제자매의 직업까지 평가 대상입니다. 이게 요즘 소개팅에서 실제로 묻는 질문들이거든요. 문제는 이 5단계 중 단 하나라도 부족하면
바로 탈락을 한다는 거예요. 과락이 있으면 또 안 된다는 거죠. 마치 시험을 치듯이. 젊을 때는 하나만 맞아도 어쨌거나 만나봤지만 30대가 되면 혹은 그 이후가 되면 하나라도 틀리면 관계를 시작조차 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조건이 중요해졌을까요? 첫 번째는 비용 상승이죠. 연애, 결혼의 경제적 부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금융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에서 결혼준비 비용은 지난 10년간 평균 65%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웨딩홀 식대는 매년 20-30%씩 오르거든요. 제가 2년 전에 결혼했는데 식대가 서울에서 그때 58,000원에 했습니다. 그것도 잠실에서요. 제가 올해 결혼 준비하는 친구에게 물어보니까 7만원대도 없다네요. 식대가 최소한 8만원대부터라고 합니다. 뭐 예식장비는 대여비는 대관비라고 하죠. 뭐 500만원이 넘고 최소 그냥 미친 가격입니다. 적어도 초인플레이션입니다. 이 결혼 업계 자체는 매년 20% 이상씩 올라요. 그러니까 2030은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잘못 선택하면 앞으로 30년이 무너지는 건데 최소한 내 삶을 무너뜨릴 사람을 만나면 안 되잖아 라는 이 불안이 기준을 높입니다. 네, 두 번째는요. 나이 들수록 눈이 낮아진 게 아니고 높아지는 거죠. 행동 경제학에서 말하는 손실 회피 성향 때문입니다. 네, 손실 회피는 사람이 같은 크기의 이익보다 손실에서 더 큰 심리적 고통을 느끼고 손실을 피하려는 경향을 가리키는 개념인데요. 즉 한마디로 사람은 얻는 기쁨보다 잃는 아픔을 훨씬 더 크게 느끼죠. 원룸에서 가령 32평 아파트로 갔다고 해볼게요. 그럼 너무 기쁘겠죠? 그러다가 32평에서 다시 원룸으로 갔다고 해볼게요. 나중에 사업이 망해서 직장이 잃었거나 그러면 그 절망은 앞서 느꼈던 그 기쁨의 10배라는 거죠. 예를 든다면 사랑도 똑같아요. 좋아하는 한 가지가 있었다면 과거에는 만났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조건이 딱 하나라도 빠지면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다시 후회하면 어떡하지? 일생일대의 선택인데 틀리면 안 돼. 네, 그래서 연애의 시도 자체가 줄어듭니다. 네, 세 번째는요. SS가 만든 남들이 보기의 기준인데요. 지금의 연애는 관계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관계를 어떻게 보여줄지가 중요한 시대입니다. 친구들에게 소개해도 부끄럽지 않을 정도. SNS 올렸을 때 좋아요가 100개 이상 나올 정도. 네, 하지만 중요한 사실 하나 있죠. 아무도 우리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사실. 부끄러워하는 사람만 스스로를 숨길 뿐 실제로는 아무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냥 영혼 없는 클릭과 영혼 없는 스크롤 내리는 그 손가락이에요. 기억도 못해요. 네. 네 번째는요. 30대 이후 연애가 어려운 게 열정의 소멸입니다. 20대는요. 막 불같아요. 돈이 없어도 막 집이 작아도 비싼 데이트를 못해도 괜찮아요. 20대니까. 맘만 맞으면 그냥 좋고 사랑이 모든 걸 덮었죠. 뭐 3천원짜리 분식 떡볶이를 먹어도 같이 먹어도 행복했던 그런 시절들 다들 가지고 계시죠? 그때 연애하고 결혼한 사람들은 지금 경제력 안정감 행복감이 전혀 다릅니다. 반면 30대 후반까지 혼자인 사람들은 직업이 좋고 돈이 많아도 외로움이 보여요. 왜냐하면 열정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 솔직히 말해서 누군가를 감당할 에너지나 상처받을 용기나 실패할 용기 이게 줄어들어요. 결국에는 선택 기준은 더 높아지고 시도는 줄어든다는 거예요. 이게 2030이 겪는 연애의 가장 큰 난제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현실적인 해답이 뭘까요? 자, 먼저 제가 생각하기엔 조건보다 관계 능력을 먼저 키워야 된다고 봅니다. 경제학자 돈 펠드맨의 보고서에 따르면 결혼 만족도는 상대 조건보다 상호 소통 능력과 갈등 해결 능력이 70% 이상의 설명력을 가진다고 했어요. 조건은 시간이 지나면 전부 다 변합니다. 하지만 관계 능력은 평생을 지탱합니다. 네, 두 번째로는요. 이성관을 명확하게 정의를 해야 돼요. 사람은 명확한 기준이 있을 때 실패율이 낮아집니다. 대충 좋은 사람이 아니고 나에게 긴 여행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스스로 한번 정해야 되는 거예요. 네, 세 번째는요. 먼저 적극적으로 만나보는 거예요. 2030은. 젊을 때 만난 커플과 늦게 만나는 커플의 삶은 실제로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서 결혼 만족도나 경제 안정도, 정서 안정도 모두 조기 결혼 커플이 높게 나타났거든요. 뭐 자녀 출산 전 초기 결혼 단계에서 결혼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거나 연령이 낮을수록 결혼 만족도가 높게 보고되는 물론 패턴도 포함되긴 해요. 네, 그 이유는 뭔가 생각을 해보면 사람은 함께 쌓은 시간이 자산이 된다라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돈과 집, 차 같은 거는 결국 내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끝까지 손을 놓지 않는 한 사람은 삶의 모든 난관을 버티게 하는 최고의 복리 자산입니다. 뭔가 한순간에 갑자기 유명해진 연예인이나 이런 우리 인플루언서들을 보면 오랫동안 연애하는 사람과 결혼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최근에 곽튜브도 그렇고 자기가 이렇게 유명해졌는데도 어떤 관계 능력을 더 중요히 여기기 때문에 오래 봐왔던 오래 나를 지탱해준 사람과 결혼을 한다는 거죠. 저는 마지막으로 너무 늦지 않게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이 너무 늦지 않게 사랑의 조건은 합이 아니고 결혼은 점수표 게임이
아닙니다. 누군가와 손을 잡고 같은 방향을 보는 거고요. 그 자체가 삶의 가장 큰 자산이에요. 좋은 연애와 결혼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입니다. 돈, 직장, 집보다도 우선순위가 높아요. 왜냐하면 삶의 대부분의 행복은 관계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이 조금 더 용기 내고 조금 더 명확한 기준을 세우고 조금 더 많은 사람을 만나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누군가를 만나서 사랑을 한다는 건 그건 이 세상이 우리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이 아닐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네, 다음에 또 좋은 컨텐츠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